최근에 이제 출제되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 아까 전에도 여러분도 가져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너무 노가다 뛰지 않냐, 이런 질문한 문제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그 문제가 인하대라든지 광운대라든지 그게 이제 확장된 문제가 한 2, 3년 전쯤에 연세대학교에서도 이제 출제가 됐다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계속 함수 갈라가는 거야. 함수 갈라먹기. 단계 진행될 때마다 두 개의 함수가 연속해서 합성되어지면서 합성될 때마다 함수의 영역들이 갈라져서 새로운 함수들을 조합해내고 그런 것들을 쭉 추적해가는 문제들. 이것도 하나의 문제 유형이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 유형은 니네들이 이거 노가다 같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수능형 문제나 내신형 문제에서 이런 문제 낼 수 있어, 없어? 이런 문제 안 내요.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낼 수가 있는 거야.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제시문에서 딱 이것도 눈치챘어야 돼. 제시문상에서 어떤 특별한 수학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지. 그랬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풀어만 내면 되는 문제라는 얘기거든. 좋은 방법을 풀었건 나쁜 방법, 손가락 그림 그려가지고 100개를 그려놓고서 1에서 100까지 더하면 100이다. 이렇게 쓴 답안이나, 수열에 등비수열, 등차수열 이어가지고, 등차수열의 합 이용해가지고, 그것도 무식한 짓인데, 등차수열 합 이용해 1부터 100까지 이제 숫자를 더해서 계산한 거라. 제시문상에서 어떤 특별한 조건들이었으면 이건 다 정답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잘 됐어. 모르는 문제 새롭게 푸는 것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점검해 나가는 것도 수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이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조금 소홀히 하고 흘리고 지나가는 지식들 있지. 우리가 흔히 개념 문제라고 하는 거. 수학에서 개념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고 잘 알면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생활은 수학 공부하다 보면 그러지가 못하단 말이야. 계속 이제 상금의 수학적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쌓아만 가다 보니까 되돌아볼 시간이 별로 없어. 되돌아볼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하학 좌표는 이제 잊혀졌다가 그걸 이제 끄집어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수학적인 틀을 잡아가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지. 이거는 수능 문제에서도 그래. 수능 결과 보고서 시험 결과든지 하면서 분석할 때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서 학생들이 잘 못 풀 만한 문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문제들도 있지만은 그런 문제성이 또 어떤 종류의 문제냐면 이거는 어느 교과서 어느 부분에서만 나오는 내용의 문제를 갖다 여기다 문제로 만들었다. 이런 간혹 들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거나 다른 방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잘 모르지 않을까. 어려울 것이다. 정답률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실제로도 그렇거든.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것도 결국 보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과에서 그걸 전혀 안 다루냐? 그럴 리는 없단 말이야. 어딘가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얘기는 결국 다른 교과에서 그 교과에 나왔던 그 내용을 응용할 만한 지식을 스스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거거든. 다른 교과서에서. 그런 이제 능력들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대량의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집중해서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대량으로 공부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하고, 논술 문제에서 상당 부분의 문제들은 그런 것들, 오히려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가는 흐름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기초 개념부터 이렇게 착실하게 점검하는, 그리고 확장이나 그런 데 연습을 좀 많이 해두자고. 많은 문제를 봐가면서 영화 배우 같이 생기진 않았지만은 마치 영화 보듯이 그냥 한 편에 3시간 동안 내용들 이렇게 쭉 보고 자기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도 이 시간에 상당히 중요해. 알겠죠? 자, 이 지금 주어지는 문항도 사실 어떤 특별한 수학적 요령을 필요로 하는, 수학적 어떤 개념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항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초적인 어떤 수열이라든지 함수에 관한 어떤 개념들을 활용하면서 문제에 대한 분석력, 그리고 논리적인 추론 능력, 그 논리적으로 추론한 바를 수학적으로 제대로 표현해서 쓸 수 있는가, 판단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거든. 자, 예제 1번 84페이지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본 문항은 이제 가톨릭대 문항으로 출제했던 문항이야. 2015학년도에.
바로 작년에. 의학 계열과 의대 계열과 그 다음에 이제 간호대. 의대는 아니구나. 의대는 따로 시험 봤으니까. 간호대에서 이제 시험 봤던 그런 자연 계열과. 문제의 조건은 제시문이 새로운 수학적 정보를 주는 건 아니고요. 단순히 문제의 조건만 나열하고 있어. 지극히 교과적인 문제란 얘기야. 알겠지? 수학적 난이도 자체는, 내용 자체는. 어느 도로상에 개의 휴게소? 개의 휴게소는 뭐야? N개의 휴게소. 자, N개의 휴게소 P1부터 Pn까지가 있다. 자, A는 자동차로 P1의 휴게소에서 출발해서 P2, P3, P4 땡땡땡 해가지고 뒤로 차례로 이동해 가고 순서대로 해. B는 자동차로 Pn에서 출발해서 이제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히 뭐 만나는 문제겠지. 느낌상. 그치? 어디에서 만나겠는가? 자, 만나는 조건들을 살펴보자. A가 PK에서 PK 플러스 1로 다음 휴게소로 이동할 때 시간은 3K분이 걸리고 걸리는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네. 한 구간당 시간이 어떻게 되게 돼 있어? 점점점 늘어나게 돼 있지 이거. 3씩 늘어나게 될 거야. 그치? 등차 수열 형태는. 3K분이 걸리고 휘발유는 22-32 K분의 22-K분의 30이야. 22-K분의 32 KK 플러스 1분의 32 데시리터를 사용한다. 휴게소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용되는 휴게소가 사용하는 휘발유 양은 점점점 줄어들겠네. 그치? 빼지는 양이 점점점 줄어드니까. 뒤로 갈수록 연비가 좀 좋아지는 이상한 자동차인 것 같아. 시간은 늘어나고 별로 좋진 않구나. 여하튼 이제 시간은 늘어나고 연비는 좋아지고. 데시리터를 사용한다. 단 1데시리터는 0.1리터이다. 아무 쓸모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 리터하고 이제 데시리터 단위, 나중에 이제 리터 단위로 뭐 답하거나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걸 아마 준 거고. 자, 이때, B라는 인간이 PK에서부터 PK-1로 거꾸로 가죠, 얘는. 네, 이동할 때 시간은 K분이 걸리고, 휘발유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1의 K. 계속 들쭉날쭉하네, 그치? 그래서 21데시리터와 19데시리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얘는 이동하는. 자, 많은 A와 B는 N개의 휴게소 중 한 휴게소에서 만나려고 한다. 자, 시간에 관한 정보와 들어가는 휴게소 간 이동할 때 걸리는 기름의 양을 두 가지 정보를 줬어. 뭐 이런 문제들 좀 예전에 잘 나오던 문제였었는데 가장 경제적인, 그러니까 최대 최소의 어떤 선택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경제적 선택에 관한 문제들이고, 요새 자연계에서는 이런 문제 소재는 그렇게 이제 등장하지는 않는데 여하튼 이게 수열의 문제를 갖다가 단순히 어떤 수열의 계산 문제들로만 출제한 게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두고서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 위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N=20일 때 두 사람이 사용하는 휘발유의 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휴게소에서 만나야 하는지 논술하시오. N=20일 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일단은 만나는 휴게소를 하나를 가정을 해놔야겠지. 기호와. 어떻게 기호를 할까요? K라고 기호를 하죠. 일반적으로 수열에 쓰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K번째, 즉 PK라는 휴게소에서 만난다. 즉 얘네는 휴게소에서 만나는 거지 다른 도로상에서 지나가고 그런 것들은 문제 삼지를 않는 거지. 그치? 오히려 그게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일 수 있어. 왜? 지금 연속적으로 만나는 장소들이 실수의 값으로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자연수 값에 대응해서, 그치? n값에 대응해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속함수의 문제보다 이런 문제들이 더 까다로워. 특히 이제 만나는 순간이 만일 그냥 쭉 달린다면은 휴게소 중간에 딱 교차한다. 함수적으로 실수 연속성을 이용해 연속한 실수에 대해서 함수에서 한다면은 중간에 하면 그냥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거나 잃어버리면 끝나거든. 그치?
어떤 조건 방정식을 풀면 끝나는데 얘는 휴게소에서 만나보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생겨? 중간에 만날 것 같으면은 시간이 짧게 걸리는 쪽에서 누군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 이 경우에는. 그렇잖아. 아, 이게 문제의 이해야. 알겠지? 수열적인 조건의 문제하고 함수 조건의 문제하고 꽤 차이를 가지는 요소들 중에 수열 요소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방정식을 풀 때에도 n값이 자연수에 대응되어지는 수열값만이 존재하는 그런 특징 때문에. 자, 그래서 K번째 휴게소에서 만난다고 가정을 하자. PK에서. 그러면 이제 휘발유의 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총량이라고 그랬으니까는 어떠한 수학적 지식을 이용했어? 다 K에 대한 함수로 돼 있었지? 자연수 K에 대한 함수. 그러니까 함수의 계산으로 해야 돼? 수열의 문제를 풀어야 돼? 수열로 풀어야 돼. K는 자연수 값들이니까. 알겠지? 그리고 수열의 총량이니까 수열의 합. 아, 그래서 A가 사용하는 휘발유의 총합. 그리고 왜냐하면 두 개를 따로따로 놓고 봐야 되겠지. 왜 따로 놓고 봐야 돼요? A의 변화 방식과 B의 변화 방식이 다르니까 일단 따로따로 분석을 해야 돼. A의 휘발유의 총량과 B의 휘발유의 총량을 어떻게 하자? 합치자. 그리고 이 합한 것을 어떻게 한다? 최소화시킴. K값, 자연수 K값을 구하자. 그러면 A는 P1에서부터 어디까지? P1에서 PK까지. 그 다음에 B는 PM부터 P20이죠, 여기서는. N을 20으로 줬으니까. 그치? P20에서부터 PK까지. 자, 이걸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 자, P1에서 P2까지 계산할 때는 휘발유량이 어떻게 계산돼? 아까 내 식에 따르면 22 마이너스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32. 근데 이때 대입되는 K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야? 그치. P1에서 K값이 중요한 K값인 거야. 알겠지? 1 플러스 1로 이동할 때. 그래서 얘는 K번째 휴게소까지 가는, K번째 휴게소까지 가는데 걸리는 휘발유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 휴게소의 첨자를 따라서 휘발유의 양이 정해지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는 시그마를 취할 때, 이것에 대한 시그마를 취할 때, 시그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취해야 돼? 그쵸? K 이퀄 1부터 K라고 쓰면 좀 그렇다. 그치? R로 쓰는 게 낫겠다, 여기서는. 그치? 요걸 우리가 조금 손질하든지, 아니면 요걸 갖다 조금 손질해야겠다. 그치? N번째에서 뭐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해. 그래서, K 이퀄 1부터 M-1까지. 수열의 합의 양이 달라지게 돼.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무한급수가 아니라 부분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더하느냐에 따라 값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돼. 결과의 값에. 이런 데서 실수 많이 해. 자, 이런 문제에서 이제 그런 경험적인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마지막에 끝나는 순간에 계산이 어디까지 계산되는가. 수열의 초항 주위에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것처럼 실수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여기서는 PK에서 K-1까지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지. 휘발유 총량 계산할 때. 그래서 RB는 매번 한번 움직여갈 때 얼마씩으로 계산하고 있어? PK에서 PK-1로 계산할 때. 20 플러스 마이너스 1의 K제곱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요걸 갖다가 몇 번 계산합니다. 그럼 얘는 결국에는 P의 M 플러스 1까지를 계산하게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시그마를 취할 때 M 이퀄 어디서부터? 20에서부터 거꾸로 가는 거야. 그치? 뭐 순서대로 하자면은 M 플러스 1에서부터 하겠지. M 플러스 1에서부터 20까지. 그리고 이제 이거 계산해서 이거 합하면 되잖아.
그리고 합해서 나타난 K 함수를 M에 대한 함수지. K에 대한 함수. M에 대한 함수. M에 대한 함수에서 전체 값을 최소로 만들어주는 M의 값의 선택이다. 근데 이 선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M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 달라져. 뭐 때문에? 문제는 간단한 것 같은데 생각할 게 꽤 있지? 그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홀짝성에서 영향을 받는 거는. 그쵸? 요 아래 것 때문에. 이게 홀짝성에 따라서 이게 진동하고 있단 말이야. 진동, 값이. 이런 진동하는 함수가 진동하는 성분이 전체 값 속에 들어있고 이것이 부분적인 어떤 값으로 우리가 구해야 된다. 부분 합을 계산한다든지 일반항을 계산한다든지 실제로 어떤 항의 값을 갖다 계산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누는 게 좋다? M의 값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눠서. 만약에 M의 값이 짝수라고 한다면 M의 값이 짝수라고 한다면 RB를 계산할 때 마지막은 뭐야? 홀수가 계산되지? 그치? 그런 홀짝성까지도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감안을 해야 돼. 실제로 계산하는 어떤 값을 끄집어내서 최대 최소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나눠서. 자, 정리되어진 이제 실제의 값들에 대해서 한번 보자. 자, A, B가 각각 PK, K번째 휴게소까지로 그냥 씁시다. 휘발유 양을 RAK와 RBK. 요런 것들도 사실 이를 기호할 때, A에 관한 거, B에 관한 거 해가지고 K번째 휴게소라고 하는 이런 첨자들을 따로따로 주고, 이 K에 대한 변수로서, 합을 갖다 우리 계산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휴게소의 번호는 I로 이제 새롭게 줬습니다. 그래서 A가 K번째 휴게소까지 가는데 걸리는 휘발유의 총량, 시그마 합으로서 정확하게 이제 식으로 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B에서는, P의 K 플러스 1에서 PK까지. 참. 얘는 P의 K 플러스 1에서 PK까지라도 그 전에,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번호로는 뒤에 거를 가지게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거 뭐가 잘못 썼다. 그치? 여기가 N이 아니라 이게 K에 관한 성분이 돼야 되죠. 그리고 여기가 I의 K 플러스 1. 거꾸로, K 플러스 K번째에서 만났으니까 K 플러스 1부터 N까지. 그치? 20번째. 여기서는 뭐 20으로 여기 주어지겠지만 이 문제에 정확하게 설명 이거 20으로 넣어야겠다. 그쵸? 일반화된 식을 줬고. 자. 그래서, 각각의 휘발유 사용량을 정하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이런 조건들을 빠뜨리지 말고. 이때 휴게소는 당연히 휴게소의 개수는 3개 이상 있어야 의미를 가지지 2개에서는 의미를 가져 못 가져. P1과 P2에서 있다. A는 P1에서 출발하고 B는 P2에서 출발한다. 의미가 없죠 이거는.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식에 대한 계산이야 이거는. 그래서 시그마 22 계산하고 마이너스 32에 K 플러스 1분의 1 계산하고 부분 분수식 계산하는 거지. 수열학 계산 능력 보고서 있는 거야 이거 뒤에서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조건의 분석만 있으면 그 다음에는 교과적인 수학적 계산력 가지고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그거 보겠다는 거고. 자, 얘는 이거는 홀짝성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지. 그치? K값에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순차적으로 해.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미리 생각해 봤듯이, 방향성을 잡으면 생각해 봤듯이, RABK 같은 경우에는 요것의 마이너스 값에 의해서, 요 시그마에 대한 요 처리가 마지막에 값에 변화를 주게 되지. 앞에 거는 그냥 시그마 20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치? 시그마 20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요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에서 1이 더해지느냐, 빼지느냐. 이거 왜 근데 이렇게 되지? 그치. 짝수일 때는 맞아. 이게 시그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짝수일 때는 어떻게 되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 합해가지고 사라져버리게 되지. 20번째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플러스 1에서부터.
출발해서 짝수 번째가 되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전체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합이 0에서 끝이 합이 0이 되고, 그 다음에 홀 쓸 때는 마이너스 1이 살아남게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 붙게 되고, 플러스 1이 아니라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치? 마지막에 홀수 번째. 자, 그래서 n이 20이므로 n이 짝수인 경우는 우리 고려하면 된다. 문제에서는. 그래서 두 사람이 사용한 휘발유의 총량을 갖다가 n과 k가 우리 짝수일 때만 우리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합해서 실제로 계산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홀수일 때의 계산. K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특별한 건 없지? 지식 자체, 문제에 필요한 지식 자체는 교과 이상의 개념을 갖다가 벗어나거나 하는 내용들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분석력, 통찰력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출제되어진 문제야. 그리고 교과상의 수학적 계산 능력. 지난번에도 아까 전에도 자네들 첨사한 것처럼, 지금처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분석한 다음엔 그 다음에 다 계산 문제들이거든. 너무 논술 문제라고 해가지고 너무 대단한 걸 기대하지는 마. 자, 두 번째 문제의 경우도 보자. 이번에는 문제가 그리고 마지막 판단. 그 다음에 이제 최소의 판단, 최대 최소 판단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마지막 부분, 두 경우 모두 2k 플러스 k분의 32가 최소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이건 식에서 보게 되면, 어떤 휴게소에서 만나야 되는지만 따지면 되니까, 홀짝성에 상관없이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앞에 식을 보니까. 홀수일 때나 짝수일 때. 결국 요게 요 부분이 중요한 거지. n은 어차피 상수고, 그치? 그래서 요 값이 최소가 되어지면 전체가 최소고, 여기도 앞에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항이 앞에 나왔어. k에 관한 변수에 관한 항으로서는.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최소가 되는 k의 경우이고, n이 k가 짝수 번째에서 만나든 홀수 번째에서 만나든 똑같이 2k 플러스 3분의 22가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이것이 최소가 되는 조건 구한 거야, 그냥. 자, 그래서 2k 플러스 k분의 32 해가지고, 요거 뭐 할 수 있는 최소값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산술기하평 절대분이 있었어. 어차피 k는 양의 자연수들이니까. 그치?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산술기하평면에 절대분이 쓸 수 있었던 쓰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 전에 혹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산술기하평면에 절대부등식을 써서 최대 최소를 다루려고 한다면, 등호 조건에서 조건 하나를 더 검토해야 돼. 이게 단순히 양수 조건으로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데, 이거 단순히 양수 조건만 가지고 최대 최소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구하려는 이 변수를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다루고 싶으면, 요거는 산술기하평면 적용할 때, 특히 논술 문제 적용할 때 주의해야 돼. 여기다 함정 넣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반드시 우변이 상수가 돼서 나타나요. 반드시라고 알아두세요. 물론 반드시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야, 실제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루는 문제에서는 거의 100% 상수일 때 다룰 수 있다고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우변이. 그러면 등호에서 좌변의 최소값이 나타나게 돼요. 산술평균의 최소값이. 여기도 이 문제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16밖에 안 나와.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 뭐야? 좌변과 우변이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그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사이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요 조건이지. 그치? 그 k의 값에서 최소값 16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2k제곱 해서 k제곱 이퀄 16 해가지고 k 이퀄 p 이퀄 k 이퀄 4에서 지금, 그치? 결정되어지게 돼. 그치? 자, 이거 왜 그러냐 하면요. 요거 하나 더. 산술기하평면의 절대부등식이었을 때 등호 성립 조건을 따지기 이전에 반드시 그 산술기하평면의 어떤 한 변이 상수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제 심하게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것에 대해서 만일 얘가 2k 제곱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양수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의 절대부등식 쓰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2 루트 2k의 제곱 곱하기 k 32 이렇게 해서 나오지? 그 계산하게 되면은 16 루트 k가 남게 돼요. 그러면 여하튼 16 루트 k에서 최소값이 되어지니까 등호 조건 놓고서 k값 따지자. k값 따지자. 그래서 등호 조건이 되는 k값 따져가지고 k를 구했어. 구할 수 있지? 해를 구해가지고. 그치? 그 k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넣어요. 그래서 그때 최소값 얼마를 가진다 라고 딱 계산한다. 맞아, 틀려? 네, 틀립니다. 이거 왜 틀릴까? 이거 왜 틀릴까? 그치. 우변에 변수가 있는 게 문제야. 근데 우변에 변수가 있으면 왜 문제가 되게 돼? 우변에 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 K가 소거된다는 얘기야, 안 소거된다는 얘기야? 곱했을 때 소거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 이게 왜 문제가 될까? 그래프를 봐봐. 둘이 같아질 때라고 교점에 관한 방정식의 문제로 생각을 해보자. 함수의 문제로. 그러면 2k 제곱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 그치? 그 다음에 k분의 1, k분의 32는 k분의 1의 조건의 식을 이런 식으로 가지게 해줘. 그러면 이게 과연 이런 상태에서 과연 얘가 교차했을 때 과연 최소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 자, 만일 이런 문제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번째 식이 예를 들어서 3k의 제곱 마이너스 3k의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자. 알파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때는 등호가 성립할 때 어떻게 되면 두 번째 그래프가 K가 1일 때를 중심으로 해서 꼭점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곡선과 곡선이 만나는 거지. 등호 성립할 때 조건 찾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방정식 풀어낸 K는 결국 어떤 K를 찾으면 여기 있는 요 K를 찾게 되는 거야. 이 K를. 이 K를 찾았을 때 과연 요게 전체 함수를 최소로 만드느냐. 물론 모든 값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 그래프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조금 애매한 얘기고요. 더 정확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좌변과 결과적으로 좌변과 원 최소값이 되는 게 존재하느냐의 문제이고 그때 최소값이냐 실제로 해보면 지금 좌변의 함수를 합성한 것과 우변의 합수가 등호가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할 수 있어. 최소값이 되는 경우는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그치? 그치? 근데 좌변의 함수를 해봤을 때 좌변의 함수가 지금 구하게 되면은 여하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그래프 자체를 합성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어떤 변화가 한번 생기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그 다음에 우변은 뭐냐면 상수함수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게 돼? 16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가 그려지면서 만일 만난다면 이때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우변이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직선에서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근데 만일 우변에 여기에 변수가 남아있다고 하자. 소거가 안 되고 우변에 변수가 남아있다고 하자. 만일 직선함수, 그냥 단순한 1차 함수만 나타나더라도 어떻게 되게 돼? 만일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앞에 게 곡선으로 이런 식으로 그렸다면 실제로 등호가 성립할 때 K는 존재하긴 하고 우변의 값이 좌변 값보다 항상 작기는 하지만은 등호 성립 조건에서 좌변의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이 함수의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우변이나 좌변이 어느 한 변이 상수일 때 저 부등식이 틀린 게 아니야. 알겠지? 부등식은 맞지만, 절대 부등식은 맞지만 그것으로서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간다. 등호선적으로 최대 조건을 판단할 때는 거의 100% 상수함수, 한쪽이 상수함수일 때 다른 변에 대한 변수 함수에 대해서 최대 최소를 따질 수 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놓고 가세요. 산술 기하 평균 나올 때마다 이거 하는 얘기가 나올 테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코시바츠 부등식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변수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만일 아까 전에 2k제곱? 2k제곱은 좀 그렇고, 그치? 2k제곱에 대해서 했을 때 요거는 산술기하평균 보면은 바로 최대 최소가 안 나왔지, 그치?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걸 산술기하평균의 절대부등식으로 풀려면, 최대 최소 문제를 풀려면 식변형을 해야 되죠. 뭐를? 이걸 소거시킬 수 있는 항을 갖다가 이걸 분리시켜주는 거야. k분의 30을 뭘로? k분의 16 플러스 k분의 16으로 하게 되면 세 수의 산술기하평균 쓰면 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모에 k가 몇 개 생겨? 2개가 생기지. 그래서 그 산술기하평균, 세 수에 대한 산술기하평균으로 바꿔버리게 되면은 결과는 똑같으면서 실제 이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식변형 문제야. 특히 이렇게 분수함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한쪽이 다항식과 분수함수 형태로 있을 때는 분수함수의 꼴을 갖다 분리를 시켜가지고, 혹은 분수함수의 차수가 높으면은 다항식을 갖다가 여러 개로 쪼개서, 알겠지? 필요한 개수만큼 쪼개가지고 분수함수의 곱에 의해서 사라지도록 해서 그렇게 산술기하평균 그대로 써서 할 수도 있어. 다만 중요한 거는 그런 걸 써야 되느냐 말하느냐, 안 그래도 되느냐, 그걸 써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최초의 판단, 이게 상수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야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서 풀어야 돼. 알겠지? 자, 계산상의 그런 주의사항 하나 알고 가자. 산술기하평균 쓸 때.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n이 2m이고, 즉 짝수계의 휴게소가 있고, a와 b가 동시에 출발한다고 할 때 이번에는 시간을 가장 짧게 잡고 싶어요. 시간을 가장 짧게. 똑같은 방식이지, 그치? 근데 함수상의 차이는 약간 있고, 그리고 가장 빨리 하면 어느 곳에서 만나는지 모르겠죠. 방식은 비슷하지만 이제 시간의 계산이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상의 어떤 차이점들을 갖다 고려를 좀 해야 될 거야. 시계 역할과 영향을 줄 테고. 하는 거는 뭐 앞에서 거의 같아. A와 B가 각각 만나는 장소인 PK까지 휴게소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을 TAK, TAK, TBK라고 하자. 정의부터 출발해서 수식 쓰려고. P1부터 Pn 사이 어느 동일한 지점에 도착한 시간이 같을 때 두 사람은 만나게 된다. 요게 시간에 대한 조건에서,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수학 문제에서도 가끔 등장하지만 물리에서 역학 문제 풀 때 이런 상황들 간혹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 양쪽에서 출발해서 어딘가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조건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야? 만난다.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뭘 충족시키는 게 먼저예요? 만난다는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야 돼. 만난다는 조건은 결국 누구와 누가 같다? A가 이동해 온 시간과 B가 이동해 온 시간이 어떻다? 한 장소에, 어떤 장소에서 같은 시간만큼이 걸려야 된다. 즉 변수가 몇 개 들어가? 변수가 어떤 장소 K, 그치? PK,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장소 PK. 그리고 이때 PK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과 여기에서 PK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 둘이 같다라는 방정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돼. 그치? 그치? 시간에 대한 K에 관한 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방정식만 풀면은 만나는 지점 K를 얻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교과상이 그냥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 만난다는 조건에서.
그리고 그 방정식에서 전체의 값을 뭘 해주는? 그 전체의 값을 두 시간의 합을. 두 시간의 합을. 근데 어차피 두 시간은 같을 거란 말이야. 두 개의 시간의 값은 같기 때문에 두 시간의 합을 어떻게 하는? 최소화시켜준 K 값을 찾아내는 거야. 일단은 방정식이 먼저. 알겠지? 만난다는 조건에서. TAK와 TBK.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조건이 더 들어가서 좀 까다로워져. 왜? K가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연습된 실수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K값,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K값 있잖아. 그 K값에 가장 가까운 뭘 찾아야 돼? 뭘 다뤄야 돼? 휴게소. 자연수 값을 가진 휴게소. 자연수 번호를 가진 휴게소.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직접 비교해야 돼. 직접 비교해서 요거는 풀어야 돼. 알겠지? 거기까지 이제 계획에 쓰고 나면은 이제 문제의 그 다음에 계산으로 들어가는 거야. 실제로 거기까지 해야 됐다. 물론 이때 K가 딱 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로 생각해서 문제 풀기 전에 이런 식으로 가자.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TAK와 TBK 걸린 시간의 총합 시그마 계산해가지고, 그치? 방정식으로 놓고 식을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이제 대입해서 시그마 풀고 K에 관한 식으로 만들면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 전체의 값을 어떻게 하는? 이 방정식 값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K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치? 이 방정식은 만족해야 되고 K는. 알겠지? 이 시간에 이 방정식에 의해서 얻어내어진 K값에 대해서 전체 값을 어떻게 하는? 실제로 이제 최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최소의 문제 전에 뭐가 문제야? 같이 만난다는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만날 수 있는 K 값을 구하고 그 K 근처의 것을 갖다 우리 찾아야겠지. 그래서 근데 이때는 또 뭐가 달라지냐면, 자, 여기서 K 값이 나왔다. 근데 이 근처에 K 값에 실수가 나와가지고 그거에 가장 가까운 M의 값과 PM과 PM 플러스 1을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자, PM까지는 누가 먼저 도착하게 돼? PM까지는 A가 먼저 도착하게 돼. 왜냐면 A가 1번 휴게소 오다가 PM을 지나서 만날 테니까. 그치? 그 다음 B는 만일 PM에서 만나는 B는 어디까지 계산해야 돼? 시그마 M 플러스 1부터 계산해야 되지? N까지. M 플러스 1부터 N까지를 계산해야 돼. 계산이 더 달라지지? 왜냐면 M 플러스 1에서 M까지 가는 걸 계산해야 되니까. 시간 계산을 해야 되니까. 만일 M 플러스 1에서 만난다면 B는 M 플러스 2까지 계산하는 거야. M 플러스 2단계에서 M 플러스 1까지 가는 거 마지막 단계 요 시간만큼 걸리고. 그치? 그 다음에 A가 어디까지 가는 거? M 플러스 1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만 계산해도 돼, 사실은. B는 이 경우에는 B가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지, 휴게소에서. 기다려서 만나는 거야. 중간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근데 기다리는 놈은 시간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반대편에서 와서 도착하는 놈. 늦게 도착하는 놈. 나중에 도착하는 놈의 시간으로 만나는 시간을 설정하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은 A의 계산으로서 PM 플러스 1까지를 계산하느냐. B가 와서 M에서 만나는 거에 따라서 B가 M까지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쓰느냐. 그리고 이 둘을 갖다 구해서 서로 비교하는 방식. 해결 방향의 아이디어야. 자, 문제의 복잡성에 대한 구조만 해결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기계적인 계산이고 수학적인 표현의 문제들이다. 이런 걸 할만하겠지. 지금 우리가 앞에서 수열 들어오면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오히려 수화식 부분에 다뤘던 문제들보다 더 쉽지 않아?
좀 편안한 느낌이 안 드냐? 어? 잘 모르겠어? 수학식 부분의 문제가 너무 쉬웠나? 수열의 문제가 더 쉽지 않냐? 깔끔하게 정리하고 떨어지는 거는? 안 그래? 야, 지난번에 법 M에 관한 합동식, 오일러 파이 함수 막 이런 거 생각해봐. 주기함수 이런 거 생각해보란 말이야. 어떤 게 더 어려워? 그게 더 어렵지, 그치? 함수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게 나와, 함수 문제 나오면. 사실 수의 성질에 관한 것도 수의 성질이라는 거 우리가 생소하니까, 생소하게 끄집어내서 문제 만들거든, 그런 거는. 수의 성질 같은 문제를 다루면은요, 제시문에서 정보를 상당히 많이 줘요. 근데 많이 준다고 편한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잘 모르니까는 제시문에 정보를 많이 주는 거거든. 그 문제는 까다롭고 어려져. 근데 지난번에 뭐 일반항 계산하는 세 개의 이유타는 항에 관한 점화식에서 일반항 계산하는 정도의 내용 외에는 지금 수열 문제 들어와서는 제시문에서 어떤 수열의 특별한 성질에 관한 문제를 쓰는 게 내용 써준 게 거의 있어, 없어? 없어. 조건만 거의 주고서 계산하는 형태. 판단하는 문제. 응? 이런 문제들로 가고서 있거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유형을 조금 더 편애하는 학생들도 인도에 있어. 문제 난이도는 오히려 실제로도요, 이 함수에 관한 문제들이 문제 나오면 어려워요. 더. 수학식 부분에는. 많은 시간을 들여 수학식 부분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다고 한다면, 출제 빈도라든지 오히려 그런 거는 이런 수열 쪽이라든지 수열 극한 쪽이 조금 더 비슷하거나 좀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근데 오히려 문제 난이도는 이제 수학식 부분들이 나오면 더 까다로워. 수학식 부분에 조금 이제 안 풀었던 문제, 빠졌던 문제 있으면은 나중에 틈나는 대로 조금씩 더 점검을 해주세요. 알겠죠? 어려운 만큼. 확실한 변별력 가지는 문제들이 만들어지거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판단에 관한 것. M에서 많으냐, M 플러스 1에서 만나느냐. 이거 정하는 문제. 이거는 실제로 계산해서 비교하는 수밖에 없어, 마지막에.